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란 게 100명, 200명도 아니고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32만 명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17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 또한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작업 중이나 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은 분들 또한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까 하고 정말 고심쳐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을 보고 물론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등록됐다고 중간중간 계속 감사의 인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보람으로 제가 계속 국가유공자 길잡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왜 제가 이렇게 공부 계속 모든 영상에 보면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게 정말 5년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저런 불평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불평인가 하면 저에 관련된 불평이 아니라 다른 분들, 그러니까 행정사가 되었던 국가유공자를 등록 대행을 해주는 분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제게 또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폐암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폐암과 관련된 진단서하고 진료 기록지 하나만 끊어서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하였으면 최소 6급에 해당되는 등급은 받습니다. 폐암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질 않고 그런 서류 띄고 직접 보훈지청에 가서 접수하고 하는 거를 하지를 않고 행정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 기다리니 6급 사망이라고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폐암인데 어떤 경우에 6급 사망이 받는지 6급 이항을 받는지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폐암과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행정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게 댓글로 어떤 내용이 왔는가 하면, 처음에 행정사분하고 얘기를 할 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접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서 6급 사망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행정사가 사례비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못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가 폐암과 관련해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보험부에 연락을 해서 다시 기준 미달시키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양쪽 얘기를 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이 왔는데 제가 답글은 달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처음에 1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거는 계약금식으로 받고 나중에 추가로 승급이 되었을 때 그때 사례비로 얼마를 더 주겠다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짜리였는데 막상 6급 사망에 해당이 되고 나니 행정사가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달라? 그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처음에 행정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를 않고 그냥 처음에 100만 원만 주시고 나중에 승급을 하고 나면 그때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주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사한테 의뢰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게 질문을 해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5년 전부터 스스로 공부하고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하시면 돈도 절약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도 또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급이 단 한 가지라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급은 7급부터 시작해서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 5급, 4급, 3급, 2급, 1급 2항, 1급 1항까지 그 단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제 이분같이 6급 3항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서 아니면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병이 더 심각해지거나 악화되었을 때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더 높은 등급 5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3급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때 또 행정사나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본인이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처음에 한 번 해서 요건에라도 만약에 비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또 추가로 행정심판을 하든지 그 다음번에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말 그대로 집안에 기둥뿌리 뽑히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나마 집안이라도 튼튼하게 기둥이 박혀 있으면 그 많은 기둥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경비로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비용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변호사 통하게 되면 수천만 원 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십시오 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공부를 하셨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공부해서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 제게 중간중간 계속 감사의 인사로 해서 댓글을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또 악화되고 심해진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진단서하고 진료기록 발급받아서 또 재판정 신체 검사하면 그 다음 등급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돈 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높은 등급으로 또 올라서 갈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그냥 안 만들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고엽제 2세와 관련해서 카카오톡에서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저도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경우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 채팅방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감나는 표현을 한번 해보죠. 저는 등산도 좋아합니다. 길잡이가 산을 안내하면서 앞에 보이는 산에 다 올라왔다고 하는 순간 저 앞에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또 산 정상을 향해 헉헉거리며 간신히 올라갔더니 저 앞에는 더 큰 봉우리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단체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7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숨 푹 쉬고 허리를 펴고 위를 봤더니 저 앞에 더 큰 봉우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봉우리는 6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6급을 향해서 또 올라가야죠. 저 앞에 산이 있고 정상이 있는데 그거를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6급까지 올라옵니다. 그 6급이 또 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가 산 정상이구나 하고 올라왔더니만 저 앞에 더 큰 봉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 제 말 와 닿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산 좋아합니다. 이 산 저 산 높은 산 다 다니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비유를 할 때는 막상 산으로 올라가서 보면 저 앞에는 더 큰 산이 있고 또 그 산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저 멀리 더 큰 산이 있고 아 그럼 저거는 이번에는 못 올라가겠구나. 다음에 또 올라가 봐야지 하고 거기까지만 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6급에 올라갔더니 이제 더 큰 5급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급에 안 올라갈 겁니까? 올라가야죠. 저 앞에 있는데 조금만 내가 더 체력을 보충을 해서 올라가면 충분히 산 정상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끝은 아니죠. 올라가서 보면 더 높은 산이 또 저 멀리 보이고 그렇지만 제 목표는 5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5급인가 하면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6급으로 사망을 할 때 제 배우자가 받는 유가족 보상금하고 제가 5급으로 있다가 사망을 했을 때 제 배우자가 받는 유가족 보상금이 자그마치 2024년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5급일 경우 그렇게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25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고 또 20년 후에는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안 바라고 5급까지만 우선 바라고 승급을 하려고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시면 그 공부가 다 남습니다. 남고 다음번 등급으로 승급할 때 그만큼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겁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등산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아팠을 때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에 따라서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많이 배워야 합니다. 기초 체력을 쌓듯이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면 아는 만큼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길이 보이는가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느냐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들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보시고 또 본인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깊은 내용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얼마만큼 큰가를 지금 당장은 단 한 단계 같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등급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